북한이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동해로 쐈습니다.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목요일에 미사일을 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발사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연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이 반발 성격의 무력 시위를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었습니다. 오전 11시 5분쯤 북한의 서해안 지역인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됐고 내륙을 가로지른 뒤 동해안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가 800여 킬로미터,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약 50킬로미터였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비행 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북한발 이스칸다르 최대 사거리 발사 가능성도 높고 한 발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신형 미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시작 하루 전인 12일부터 이번까지 8일 새 네 번째입니다.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쐈고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11일 연속 휴식 없이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특히 5년 만에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실기동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과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B-1B는 기지가 있는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내면 날아올 수 있어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미국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군의 F-16과 우리 공군의 F-35A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B-1B 등은 동해상에서 한반도 상공에 진입해 서해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 야기에 맞서 최상의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없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오늘 전술핵 부대의 타격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딸을 데리고 현장을 찾았는데 실제 핵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우리 군에 탐지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가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 훈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전술핵 부대들이 종합훈련을 했는데 첫날 핵공격 지휘훈련에 이어 이튿날 모의 전술핵을 쐈다는 겁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북중 접경에서 쏴도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미사일에 모의 핵탄두를 장착해 핵폭발 조정과 기폭 장치를 검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핵무기를 완성해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침략 전쟁 연습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전술핵 훈련은 반격 개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보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핵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하며 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하는 형세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기에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라야 전쟁 억제의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며 훈련 현장엔 김 위원장의 딸 김주혜와 군 지휘부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특히 한 장성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베일에 가려진 전술핵 운영부대 연합부대장이나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은 화염의 형태로 볼 때 지하시설을 활용해 발사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또 800m 상공에서 모형 핵탄두를 터뜨렸다고도 주장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김용준 기자가 분석합니다. 미사일 발사 장소에 V자 형태의 화염과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쐈던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열차의 발사 화염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새 발사 장비를 갖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사한 건 4일로라고 불리는 지하시설입니다. 지하에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쏘는데 발사 화염에 따른 미사일 손상을 피하기 위해 지상으로 V자 형태의 배출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이나 발사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적어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쏠 수 있고 고체 연료 미사일의 경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일로는 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쓰는 데다
위치가 사전 탐지될 수 있어 북한이 굳이 4.16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실제 발사는 이동식 차량에서 하고 화염만 V자로 나가도록 꾸며 우리 군의 탐지 분석에 혼선을 주려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어제 모형 전술 핵탄두를 상공 800m에서 터뜨렸다고 주장했는데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상공으로 올릴 경우에는 폭발력 자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대도시 같은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핵공격 태세 완비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실전 배치에 임박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북한은 동해 쪽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군에 포착된 건 오전 7시 10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출국을 3시간도 안 남긴 시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고각 발사된 미사일이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1시간 이상 날았는데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가 6000km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탐지된 재원을 볼 때 신형 ICBM인 화성 17형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성 17형 발사는 4개월 만으로 지난해 11월 초 완전 비행에 실패했다가 보름 뒤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합참은 이번에 탐지된 속도 등 재원 일부가 당시 발사 때와 차이가 있어 한미가 세부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ICBM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일본 출국 전 임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중강습과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하면서 기술을 과시했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에는 핵으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 화염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북한은 여러 각도에서 찍은 발사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발사한 화성 17형이 최고 고도 6,045km를 찍고 약 1,000km를 1시간 10분가량 날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 강화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연합연습을 진행 중인 한미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발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공화국 군사적 충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노동신문도 핵무력은 광고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며 선제적 핵사용이 가능하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7형의 담분리 장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화성 17형에 카메라를 달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적 진전을 과시하고 다음 달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시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시험이 아닌 훈련이라고 부르며 신뢰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지난해 11월에 이어 2번 연속 발사에 성공하면서 화성 17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실전은 안 됐다고 보는 거고, 북한은 애써 이제 그것을 실전화된 것처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발사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이틀째인 오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특히 발사 장소가 지금까지 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통과해 약 620km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앞둔 지난주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해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강력 비난했지만 실제 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이어가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오늘 미사일 발사 장소인 황해남도 장현은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서부지구 적대 행위 금지 구역 인근인데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한미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수단을 통해 동시다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는 내륙의 호숫가에서 통상적인 전술에 맞지 않게 미사일 발사 차량을 밀집시켜 동시 발사를 진행했고 그제엔 잠수함까지 동원했습니다. 한미의 예상은 모두 틀렸다. 너희들이 무엇을 예상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감시정찰 자산을 대거 동원해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적 미사일 추적용 정찰기, 레이더 전파 탐지용 정찰기가 각각 한반도로 출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합연습을 방해하고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